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사지 보는 만세력 탄력, 여기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예문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기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신이 이렇게 놓여 있죠. 요게 이제 배우자 신이 됐고, 요게 이제 월지가 돼서 요 월지가 이제 4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것이 같은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요것을 격으로 네 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요것을 제한 나머지에서 격을 찾는데, 격을 찾는 거는 간 쪽에 있는 거, 여기 별표로 된 것이 천간을 의미한 거죠. 여기 별표로 돼 있죠. 이 간 쪽에 있는 것이 4격이 돼줘야 되고, 그 4격이 될 때는 이제 흉신일 때는 반드시 제복이 돼 있어서 좋은 신으로 바뀌어진 것을 격으로 삼아줘야 되겠어요. 그런 그 기본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거 4격 이외에 다시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걸 외격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내용들을 차례차례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형충, 파해, 원진, 간충, 요거에 대해서 요약된 걸 설명드리죠. 3형이 있죠. 이렇게 3형은 3개가 모여서 그 형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3개가 있어도 되고 그 중에 2개만 있어도 그것을 3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사신이 이렇게 모여 있거나 아니면 충미술이 이렇게 모여 있거나 그럴 때 이걸 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라는 것은 형벌 형자를 쓴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인사라든가 사신이라든가 이렇게 둘씩 와도 좋고 인신이 와도 좋고, 이거 다 3형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도 축 미술에서 축하고 술이 오거나 또는 미하고 술이 오거나 미와 축이 오거나 마찬가지로 3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요건 인사신해. 그래서 해가 여기 빠지는데 인사신해가 오면은 4개가 모였을 때를 사격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도 축진미술, 진이 빠져 있지만 축진미술에서 4개 올 때도 그것도 사위 순전격이라고 해서 그렇게 될 땐 좋은 격이 돼요. 근데 이렇게 3개만 있을 때는 형이 돼서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형은 자묘가 만날 때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자형은 2개, 1개가 같은 것이 이렇게 부딪혀 있을 때, 이게 진진, 그 다음에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같이 이렇게 4개가 경우가 되죠. 진이 같이 있을 때, 오가 같이 있을 때, 유가 같이 있을 때, 해가 같이 있을 때, 이건 자형이니까 스스로 흔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형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진진, 오, 유유, 해. 또 이건 뭐 또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앞서서 앞에 예를 들어서 그 간 쪽에서는 합을 하고 있는데 지 쪽에서 진진이 있어가지고 이게 흔들고 있으면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줄기가 흔들리는 모양이 되니까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육충인데 요거 2개가 만나서 충이 될 때는 꼭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서로 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충이 될 때가 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충되는 것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서로 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도표를 보죠. 자하고 오가 이렇게 만나면 충이 된다는 거죠. 꼭 반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축하고 미가 만나도 이게 충이 되는 거고, 인과 신이 꼭 반대 방향이죠. 충이 되는 거고, 묘하고 유가 만나도 충이 되고, 진과 술이 만나도 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하고 해가 만나도 충이 되고 꼭 반대 방향 쪽에 있는 것이 충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형충파의 원진 중에서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충될 때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좀 전에 이제 충에 대해서
여기 미하고 축이 반대 방향이니까 충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똑같은 흙인데, 같은 흙인데도 요 미라는 것은 요 속에 정을기라는 지장간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불이고 목이고 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가 불을 도와주니까 마른 상태가 되겠죠. 이걸 건토라고 얘기해요. 마른 상태의 흙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축이라는 것은 그 속에 지장간이 계신기, 그러니까 계라는 것이 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고 금이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있고, 토가 있고, 그러니까 요건 습기를 갖고 있는 그런 흙이 되겠죠. 그러니까 습토가 되고, 요거는 건토, 마른 흙이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진하고 술도 서로 충이라고 그랬죠. 진, 술, 충 그랬을 때, 진은 을계, 무가 돼 있죠. 요 진 속에는 요 지장간이 을계무인데 계가 바로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습토가 되겠죠. 이쪽에 술이라는 것은 신정무니까 불이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건 마른 흙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과 그 다음에 요건 마른 습토죠. 진하고 축은 습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미나 술력은 건토가 되는 거죠. 마른 쪽에 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죠. 이렇게 인해가 만났을 때, 축진이 만났을 때, 자유가 만났을 때, 사신이 만났을 때, 미술, 그 다음에 묘 이렇게 만나면 파라고 얘기하는 거고, 해라는 것은 추고, 인신, 묘진, 자미, 해신, 술유 이렇게 되어 있죠. 해를 얘기한 거고, 원진은 이건 미워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추고, 인유, 묘신, 자미, 해진, 술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형충파의 여기 뭐 원진 이런 것인데 이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건 육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작용하는 것은 그런 건 없지만은 또 여기 사명이 왔을 때는 이건 불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충인데 간충은 네 개만 간충으로 봐요. 그래서 갑하고 경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을과 신이 만났을 때, 병과 임이 만났을 때, 정과 계가 만났을 때, 요 네 가지만 간충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건 이제 시박 대패일이네요. 그래서 일진이, 그러니까 일주죠, 이제 일주라고도 하고 일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생 같은 말이다. 여기에 갑진이나 을사나 병신, 정해, 무술, 기축, 경진, 신사, 임신, 계해, 일생, 그러니까 일진이죠. 일주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이 이렇게 그 태어난 날을 말하는 거죠. 그 태어난 일진이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시박 대패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의미가 좀 나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시박 대패일이 되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일진은 그 자체가 그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떤 그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는 조금 감안할 필요도 있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요것은 일생으로 보는 건데 일생으로 볼 때 여기다 봄일 때 무인 일생이면은 천사가 된다는 거죠. 여름생에서 갑오 일생이 되면은 요것도 천사가 되는 거고, 가을생이면서 무신이 가을생일 때는 천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생일 때 갑자일생이면은 천사가 된다는 거죠. 좋은 거죠, 이것은. 그래서 그 사면한다 그 사자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어떤 사면을 받는다. 즉 어떤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없애주고 좋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다 면제된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 태어난 일생은 좋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패일도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천전살,
이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살 그런 얘기죠. 지존살은 땅에서 나오는 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건 사주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12운성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12운성은 양간일 때 의미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음간일 때는 의미가 좀 적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양간일 때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양간일 땐 이것이 맞아드는 것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갑이나 병, 무나 그 다음에 경이나 임 이런 일간일 때는 12운성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갑일간이 해를 만나면 장생이라고 하는 거죠. 또 갑일간이 자를 만났을 때는 목욕이라고 하고 한글로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갑일간이 축을 만나면 관대라고 했고, 갑일간이 인을 만나면 걸록이 되고, 갑일간이 그 묘를 만나면 왕지가 된다고 그랬죠. 제왕이니까. 그 다음에 갑일간이 진을 만나면 쇠고, 갑일간이 사를 만나면 병이고, 갑일간이 사를 만나면 오를 만나면 사가 되고, 갑일간이 미를 만나면 묘가 되고, 이건 묘지 그런 얘기죠. 땅속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갑일간이 신을 만나면 절이 되고, 갑일간이 이유를 만나면 태가 되고, 갑일간이 수를 만나면 양이 되고, 자, 이 중에서 여기 색깔로 한 걸 보세요. 생지 해가 되고, 왕지 묘가 되고, 녹지 인이 되고, 묘지 미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인하고 해하고 묘하고 미 요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지가 왔을 때라든가 녹지가 왔을 때, 생지가 왔다는 건 그 장생이니까 태어나는 것이니까 좋은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북돋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걸록, 녹지라는 것은 같은 거죠. 갑하고 인이 같은 목목이니까 이것은 형제죠. 이렇게. 그러니까 본신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지도 역시 묘죠. 여기서 갑목의 묘니까 이건 양목이고 음목이니까 겁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란 건 힘을 굉장히 본신한테 높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왕지란 말을 쓴 거기다. 제왕이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 토가 왔을 때 미토죠. 미토라는 것은 땅속을 얘기하는 거니까 땅속의 보물 그런 말 할 때 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것을 색깔된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양간일 때를 주로 감안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사주 풀이할 때 이런 게 있으면은 요게 같이 붙여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살은 양이 많기 때문에 두 장으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자, 우선 신살에서 갑일간이 사주에 인이 있을 때를 복성균이라고 한다. 갑일간이 여기 갑일간에서 진이 사주에 있으면은 금녀 이렇게 해서 얘기한다. 그 다음에 금녀라는 것은 어떤 제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 금녀라는 건 뭐냐면 금으로 된 수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수레를 탄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부귀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갑일간이 오나 신이 있을 때는 홍념이다. 이것은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미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홍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갑일간이 사주에 오나 신이 있으면은 홍념을 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갑일간이 사를 만났을 때는 관기합관, 이건 벼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가 오면은 벼슬하는 것이 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간을 보고서 차례대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되니까 그럴 때 어떤 것들이 사주에 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신살의 두 번째 표가 되겠어요. 여기 갑일간이 사주에 미나 축이 있을 때는 이걸 천을기인이다.
천을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이에요. 우리가 사주할 때 뭐 여러 가지 신이 나오는데 그 신 중에서 제일 복록이 많고 제일 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신을 얘기할 때 천을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도 만일에 요것들이 형충파의 공망을 맞게 되면은 조금 그 힘이 좀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아주 좋은 거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역량이 좀 파손되니까 조금 약해진다고 보면 되겠죠. 갑일간이 인을 만났을 때, 인이라는 건 목이니까 같은 목목이죠. 그러니까 비견이니까 형제니까 걸록이란 말을 썼어요. 즉 녹지가 온다 그런 얘기죠. 녹지라는 건 본신의 힘을 북돋아주는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립해서 자립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일간이 묘가 오면은 양이다. 묘가 오면 겁재죠. 그래서 이게 갑목인데 양목이고, 묘는 목인데 음목이죠. 양과 음 이렇게 만나면 겁재라고 해, 이것을. 그럴 때 요거 묘가 월지에 오게 되면은 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묘가 양에서 오게 되면 어떤 역할이냐면, 이 양이라는 것은 재물을 극하는 그런 역량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재물이 묘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 재물은 파괴되니까 아주 굉장히 나쁘게 되죠. 그럴 때는 이 묘를 어떻게 합을 해서 좀 제거하든지 아니면 충을 해서 없애게 되든지, 아무튼 그런 요 묘가 흉작용되니까 그럴 때는 이것을 그렇게 작용해서 없애는 그런 모양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옆에 있으면 안 좋은 거고, 재물이 만일 없다면 상관없어요. 없으면은 이 묘라는 것은 본신을 도와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신에 재물이 옆에 있을 때는 꼭 이 묘를 제압하는 어떤 신이 있나 없나를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갑목이 이유를 만나면 비인이다. 이거 비인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있는 대로 따라 하지 않고 좀 창조하는, 자기 창의를 발휘하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할 때 요 비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목일간인데 사주에 이유가 있을 때는 비인이다 해서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적합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갑목일 때 해가 있으면은 이건 압록이다. 이건 압록이란 말은 조상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갑목일 때 사가 사주에 있을 때는 문창이다. 이건 글재주를 얘기한 거예요. 글재주가 좋다는 얘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갑목에서 그 다음에 해가 왔을 때 이건 학당이다. 같은 얘기죠. 문창 학당은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글재주가 좋고 이렇게 할 때 두 개를 사나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갑목이 또 해를 만났을 때는 원성이라는 것은, 이건 원성이란 건 어떤 요 하나만 갖고는 작용이 되지 않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성이 있었죠.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데 그 담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이렇게 원성이 있을 때는 그 담을 넘어가는 말이 있으면 말을 타고서 담장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때 이 원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목이 이렇게 해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원성이란 의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 거죠, 이것은. 그리고 나머지 또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을목이 일간일 때, 병화가 일목일 때, 정화가 일간일 때, 무토가 일간일 때, 기토가 일간일 때, 경금이 일간일 때, 신금이 일간일 때, 임수가 일간일 때, 계수가 일간일 때, 이 편을 보고서 대조해서 찾아가면 되겠죠.
예, 이번에 이제 천월덕 귀인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천덕 귀인이 있고 월덕 귀인이 있는데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생월을 기준하는데 인월일 때 정이나 병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죠. 묘월일 때 신이나 갑을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진월일 때 생일이죠. 이제 생일이 진월일 때 임이네. 양쪽 다 걸치네. 이거는 4월일 때 신경을 만나면 5월일 때 해병을 만나면 미월일 때 갑을 만나면은 신월일 때 개임을 만나면 6월일 때 인경을 만나면 술월일 때 병을 만나면 해월일 때 을갑을 만나면 자월일 때 사임을 만나면 축월일 때 경을 만나면 천덕귀인, 축월일 때 경을 만나면 월덕귀인이니까 천월덕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월덕이라는 그런 의미 자체는 뭐냐면 전생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천월덕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태어난 사람이죠. 아주 인자하고 모든 것 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한테 있는 것이 이런 얘기를 의미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신자진 일생이 신에 태어나거나 자에 태어나거나 진에 태어난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자진 일생이 자나 인이나 진을 만날 때, 자를 만나면 장성이고, 장성이라는 건 그 남자로 말하면 장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을 만나면 역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마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역마살이라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마를 만난다는 것은 말을 만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 타고 달린다는 뜻의 의미가. 그러니까 말 타고 달리니까 그냥 걸어오는 사람보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어떤 일이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굉장히 성공이 빨리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내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 이 역마가 엉뚱한 데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꼭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좋은 역할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 사주의 그 내용을 잘 살펴야 돼.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역마살이 왔나면 아주 굉장히 빨리 출세한다는 의미가 내포된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진을 만나면은 화계 그랬죠. 화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자로 말할 때면 그 어떤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서 예술 계통으로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 요 화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유축일 때는 이렇게 여기서 만난 걸 보시면 돼요. 인호술일 때 오신술로 되어 있네요. 해묘미일 때 묘사미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있을 때 이렇게 만났나 안 만나 보고서 찾아가면 되겠죠. 이번 도화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화살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남녀 관계를 얘기할 때 서로 그 뭐랄까 조금 더 친근한 그런 것을 갖는 경우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그 전혀 무감각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서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그런 걸 의미한 것이지.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무덤덕한 게 아니고 조금 더 활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이런 활발한 성격을 가진 것이 더 좋게 되죠. 요즘에서 옛날에는 이것을 도외시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활발하다는 것을 나쁘게 봤어요.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런 개방적이기 때문에 활발한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묘미 여기에 연지나 일지 다 볼 수 있는데 주로 일지가 힘이 강하니까 되게 일지 쪽으로만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지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해묘미 일에 태어난 사람이 자를 만나면은 도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인호술
요게 일지가 인호술일 때 여기서 묘를 만나면 도화살이다. 그 다음에 사유축에서 오가 만나면 도화살이고 신자진일이 유를 만나면 도화살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이번엔 이제 고시는 호라비살을 뜻하는 거고 과수는 과부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고시는 호라비살이니까 해자축 일진이 인을 만나면 호라비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자축 일진이 술이 있으면은 이것은 과수 살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인묘지일 때는 고신이 되고 호라비살이고 그 다음에 축을 만나면은 축이 있을 때는 과수살이다, 과부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오미일 때는 신을 만나면 호라비살, 고신이고 그 다음에 진을 만날 때는 과부살, 과수살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신묘술일 때는 해를 만나면 고신, 호라비살을 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신묘술이 미를 만날 때는 과수살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묘술 남자인데 신묘술 술이 일진이었다. 그럴 때 남자는 미를 만나면 과수살이 되니까 안 좋겠죠. 술이 해를 만날 땐 상관없어요. 자기 호랍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 남자일 때 남자인 술이 미를 만날 때는 그 과수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부성인묘 또 자성인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묘란 말은 묘 속에 있다. 묘 입자가 들 입자니까 묘 속에 있다. 자성이라면 남자를 생각할 때 남자는 자성이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묘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또 여자일 때 곤자가 여자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자일 때는 부성인묘라겠다. 즉 남편, 부성이라면 남편이니까 지압이 붙자니까 남편이 묘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자성인묘나 부성인묘라는 건 결론적으로 묘 속에 있다 그런 얘기니까 묘 속에 있다는 건 어떤 작용력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는 경우니까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성인묘나 자성인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부성인묘가 있다면 자식이 없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확률이 아주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성인묘가 됐으니까 자식이 슬아에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자일 때는 부성인묘니까 남편이 묘 속에 있다는 얘기는 남편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것보다도 좀 남편과 자꾸 떨어져 있게 된다든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갑을일간이 갑을일생이 신축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주에 신축이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것이 남자일 때는 그 자성인묘가 되는 거고 여자가 갑을일 때는 부성인묘가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정일 때는 임진이고 무기일 때는 을미가 되고 경신일 때는 병술이 되고 임계일 때는 무진이나 무술을 사주에 있으면은 남자는 자성인묘라고 하고 여자는 부성인묘라고 한다. 즉 묘 속에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폭넓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월지가 녹지면 스스롱하다. 녹지란 건 바로 비견이나 겁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녹지란 건 비견 쪽을 의미해 일반적으로. 겁재가 되면은 사주에 겁재가일 때 월지에 있으면은 양이 된다고 그랬죠. 그건 너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녹지란 건 비견을 얘기해서 스스로 왕하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기 혼자 자립
성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좋은 굉장히 그 사주 구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록격이란 건 그 갑인이나 을묘나 경신이나 신유로 된 이렇게 일생일 때는 전록격이니까 녹지를 얘기한 거죠. 전록격. 그래서 전록격이니까 역시 이것도 좋은 일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연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